연기가 자욱한 시야의 끝 어디서인가 그놈이 우뚝 서 있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해가며 애써 태연한 척 그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질퍽한 진창과 둥글게 말린 윤영철 조망은 여인의 발을 붙잡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었던가. 바로 앞까지 다가갔지만 그놈의 형상은 자세히 보이질 않았다. 있는 힘껏 그놈의 목을 졸랐다. 사력을 다해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놈은 대수롭지 않은 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여인의 손은 점점 힘이 풀려 손의 감각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힘이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다. 그놈이 두 손을 들어 여인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녀는 잠에서 깨었다. 또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놈을 죽이지 못한 게 분해서 누운 채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꽃같은 새댁은 결혼식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을 군대로 보내야 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그녀의 사랑하는 이는 시신으로 돌아왔다. 적의 손에 의한 비극이었다. 이후 매일 밤 여인은 같은 악몽에 시달린다. 남편을 죽인 적군에게 복수하는 꿈, 시원한 복수의 순간을 꿈꾸며 베개를 적시는 눈물과 함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다. 정신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갓난아이 젖을 물리고는 두레기로 들추었고 정지로 향했다. 큰 가마솥이 2개가 걸린 정지는 벌써 김이 펄펄 나고 있었다. 형님, 제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며 빈 물동이부터 들고 정지를 나선다. 을에 자기 당번 인양 살인문을 나서자 벌써 몇몇 마을 장정들은 소를 몰고 들판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기를 업은 두대기와 윗저고리 사이로 여인의 퉁퉁 부른 가슴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물동이를 잡느라 더욱 툭 붉어져 튀어나와 있었다. 장정들이 힐끔 쳐다보면서 가는 눈빛이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는 눈부셔 찌푸리는 모양새처럼 보였다. 우물에도 벌써 몇몇이 빨래를 하고 어떤 여인은 보리단을 돌돌 말아 흙을 묻혀 녹그릇을 닦고 있었다. 모내기철이라 참을 준비하려 그릇을 닦는 참이었다. 널찍한 돌판 2개가 개울물 흐르는 양 옆에 놓여 있고 우물은 그 옆에 샘물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몸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서 물을 퍼올려야 하는 구조였다. 녹그릇 닦는 뒤쪽에 정연이 지게작대기 위에 붕대를 감아 두툼하게 만든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비스듬하게 짚고 서 있었다. 있어야 할 다리 한쪽은 공중에 붕 뜬 채 바짓가랑이를 묶어 놓았다. 정연은 상위군인이었다. 이 마을에선 희서 남편과 같이 3명이서 입대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전선에 나갔던 정연은 다리 한쪽을 잃고 고향으로 전역해서 돌아왔던 것이다. 정연이 덜렁거리는 다리로 희서 쪽으로 다가오더니 얼른 물동이를 받아내린다.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듯 지게 작대기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양손으로 물동이를 가볍게 내려놓는다. 희서의 고향은 바로 옆 마을이었다. 예쁜 외모 탓에 동네는 물론 옆 동네까지 관심을 두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시집 가기 전 희서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연이었다. 하지만 정연의 집은 종살이 하는 처지였고 결혼한 남편 집은 꽤나 큰 부잣집이었다. 논이 40마지기의 밭이 20마지기이었다. 정연과 희서가 서로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희서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둘의 사이를 말렸고 급기야 사주를 본다며 정연을 데리고 애기동자니 선여보살이니 하는 점집을 2군데나 다녔다. 애기동자 집에 갔을 때 흐름한 방의 가운데 빨랫줄처럼 새끼를 가로질러 놓고 거기에 긴 두루마기 같은 옷가지를 걸어서 늘어뜨려 놓은 모양이 단박에 봐도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었다. 희서 엄마가 가지고 간 보리두대를 애기동자 앞에 툭 하고 던지고는 희서와 정연의 결혼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애기동자는 머리를 비녀로 쪽지은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이었다. 손으로 쌀을 한 주먹 쥐더니 바로 앞에 펴놓은 밥상에 휘파람을 불며 뿌리고는 생년월일을 묻고서는 정연과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둘이 결혼하면 신랑이 급살 맞아 죽어. 그러니 절대 하면 안 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희서와 지금의 남편 금규의 사주를 넣고는 점괘를 봐달라 부탁했다. 이번에는 애기 동자가 숟가락을 쌀 위에 세우더니 손으로 서너 번 휘쓸어 올리자 상위에 그대로 숟가락이 섰다.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이었다. 그리고는 점장이 입에서는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더니 누나, 나 사탕 줘. 하면서
희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희서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차분히 애기 동자에게 그래 줄게 사탕 줄 테니 말해봐. 이 결혼은 어때? 하고 물었다. 애기 동자는 눈을 휘 돌리더니 아주 행복하게 100년회로 할 사주니까 내가 사탕 달라고 하는 거야. 하며 의기양양했다. 애기 동자 점집을 빠져나오며 희서가 엄마에게 따졌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애기 동자 엄마랑 아는 사람이잖아. 하고 캐묻자 엄마는 내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 하도 용하다 하기에 와본 거지. 하며 시치미를 뗐다. 희서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에게 말을 이어나갔다. 나 아팠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양밥한다고 나 죽일 뻔한 사람이잖아.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속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엄마가 저 사람 데리고 와서 객구 물린다고 내 머리에 칼 갖다 대고 해서 내가 기절했었잖아. 그 사람 맞는데 뭘? 결국 엄마의 술수에 희서는 금규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식하고 2달 만에 아들을 출산해서 동네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정연은 등 뒤에 엎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아침 밥상을 물리고 나니 아주버님이 오늘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 희서가 오늘 할 일은 형님을 도와 모내기 새참 준비였다. 언제까지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다. 금규의 죽음을 들은 것은 친정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던 날이었다. 고추를 달고 나왔다는 산파의 말을 듣고 금주를 치기도 전에 금규가 사망했다는 전가를 받은 것이다. 시댁에 들어가서 사리유가 없어진 이서는 친정 엄마께 시댁에 가지 않겠다 말을 했지만 결혼식 후 2달 만에 출산이 영 찝찝했던 친정엄마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으라며 희서를 내쫓다시피 해서 시댁으로 보냈다. 봉정 고갯마루를 넘어올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다시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친정엄마는 하루만 머물다 가라며 말하고는 다시 오촌으로 점쟁이를 찾아 점을 보러 나갔다. 저녁이 다 돼서 돌아온 엄마는 희서야. 네 사주팔자는 시댁에서 살아야만 잘 풀린대. 그러니 걱정 말고 시댁으로 가거라. 엄마, 그놈의 사주 봐서 내가 금규랑 결혼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도 아직도 사주팔자니 하는 점쟁이 말을 믿어? 다시는 점쟁이 말은 듣지 않겠다는 투로 겁박을 했다. 엄마도 이에 질세라. 너 이 아이 누구 아이니? 점쟁이 말로는 금규 아이가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야,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는 점쟁이 말은 믿고 딸 말은 안 믿는 거야? 엄마의 억장 무너지는 말에 더 이상 친정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희서는 그 밤에 봉정고개를 다시 넘었다. 달빛에 아기를 안고 시인기로 내려가는데 미곡쯤 도착했을 때 다리를 절며 기렵을 배회하던 희정을 만났다. 신기에서 미곡은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한쪽 다리가 없는 정연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마 3시간은 좋게 걸었을 것이다. 정연은 희서가 출산했다는 소식과 친구 금규의 전사 소식을 듣고 희서를 위로하고 싶고 또 축하도 하고 싶어 어제부터 신기에서 봉정 입구까지 왔다 갔다 하며 희서 소식만을 기다렸던 터이다. 희서는 정연을 보자 울음이 왈칵 터졌다. 모든 게 꿈만 같고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더욱이 이상한 건 금규의 죽음보다 다리를 잃은 정연을 보는 마음이 더 아팠다. 갓난아기를 안은 채 문물을 훔치는 희서가 안쓰러웠던 정연은 목발을 다리가 잘린 왼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아기를 받아들었다. 희서가 몸을 피해가며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 하면서 아기를 내어주지 않으려 몸을 휘둘러댔다. 머쓱해진 정연은 목발을 고쳐 잡으며 금규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장육사에 금규 유품을 모셔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희서 출산 소식과 동생 금규 죽음을 동시에 접하고는 모든 게 희서 때문이라며 대노했다는 것이었다. 시댁으로 가지 말고 나랑 백천이나 수동, 보림으로 올라가서 담배 농사나 지으며 살자는 제안이었다. 희서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정연의 다친 다리도 원망스러웠고 친정 엄마와 점쟁이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짜증났다. 정연아 잘 들어. 이 아이 너 아이 아니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 도망가자고 했을 땐 너 뭐라고 했니?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난 아이가 있고 넌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런 병신이 어떻게 살라고? 희서는
모든 화풀이를 정연에게 하듯 한바탕 퍼부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하고 살면 우리 둘 다 급살할 팔자래. 그러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둘래? 희서의 발걸음이 달빛에 더욱 총총 다다랐다. 희서의 뒤로 정연이 절뚝이며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